안녕하세요. 오늘은 견고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하기라는 파트 1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명 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수한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술 선택이나 다양한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많지만 클린 아키텍처나 클린 코드와 같은 책들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칙이 뭐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원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 및 머신러닝과 같은 다운스트림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고품질의 일관된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개발, 구현 및 유지 관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고품질과 일관된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인데요. 이 책 뒤에도 나오는데 데이터는 침묵의 살인마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품질이 저하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 결과를 생성하거나 머신러닝의 학습 입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들이 망가지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품질의 일관된 정보를 생산한다는 면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개발, 구현, 유지, 관리도 중요한 측면인데 제가 존경하는 많은 고급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항상 이 파이프라인이 잘 동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람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시고 로그 시스템도 잘 구축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보장하고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알림을 받아보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보안, 데이터 관리, 데이터 운영, 데이터 아키텍처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 아키텍처,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교차점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책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할 때 보안을 생각보다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운영이 될 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데이터 관리나 운영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고품질의 일관된 정보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을 유지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키텍처와 오케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원전 시스템의 부하를 적게 주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오케스트레이션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도 교차점이 맞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 갈수록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던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던가, 데이터 엔지니어라던가, 이런 직무에 대한 구분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시작했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MLOps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더라고요. 결국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우리가 코드를 잘 다루고 SQL을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자질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명주기라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부분부터 수집, 변환, 서빙돼서 이제 분석과 머신러닝과 역 ETL에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역 ETL이라는 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생성된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그 결과물을 다시 원천 시스템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명 주기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보안, 데이터 관리, 데이터 옵스, 데이터 아키텍처,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알짜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빼놓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성숙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성숙도는 조직 전체에 걸쳐 더 높은 데이터를 활용률, 기능,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대기업일수록 데이터 성숙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이라고 데이터 성숙도가 낮은 것도 아니라라는 글을 읽었었거든요. 오히려 데이터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요즘은 데이터 성숙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를 미치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 있고 어떤 모델을 학습시켜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성숙도에서 중요한 것 같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품질과 일관성 있는 데이터 생성이 보장되는 것 자체가 또 데이터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서 또 성공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는 항상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과 관련해서는 최소 권한 원칙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데이터 접근에 대한 권한을 잘 설정하는 게 또 보안의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역시 데이터 성숙도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적절한 보안 제어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조직 전체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직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생성할 때 그 데이터의 컬럼명 규칙을 정의한다던가 아니면 보안 규칙을 정의를 한다던가 이런 전사적인 부분에 의해서 데이터가 관리가 되면 훨씬 잘 쓰일 수 있고 또 고품질의 일관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예전에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해 보다가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전사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 부분을 카탈로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데이터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가 잘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기업 안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 품질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요즘 데이터 메시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데이터 메시가 소개가 되는데, 이전에는 데이터 레이크나 레이크 하우스를 구축해서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았다면, 데이터 메시에서는 데이터 원천과 연결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 생산자들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거든요. 하나의 탈중앙화 개념인데, 데이터 레이크 이후에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카탈로그화해서 보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라면 데이터 메시의 개념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리니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데이터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오류 추적, 설명 및 디버깅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수명 주기에 대한 감사 추적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전체 파이프라인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를 보는데 데이터 리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저도 데이터 퀄리티나 데이터 리니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머신러닝을 위해서 데이터를 따로 ETL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런 리니지가 서로의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와 관련된 문화들, 거버넌스나 데이터 리니지나 보안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옵스는 일련의 문화적 습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브옵스도 그렇고 ML옵스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어떤 툴을 도입하느냐보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다 같이 지켜나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되고 했을 때 이런 파이프라인이든 아니면 머신러닝 프로세스든 훨씬 잘 동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모니터링과 알림 로그 시스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찰 가능성, 모니터링, 로깅, 경고 및 추적은 모든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수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데요. 아키텍트는 현재 상태의 문제를 식별하고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정의하며 소규모의 구체적인 단계를 실행함으로써 이니셔티브를 실현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유연성과 트레이드오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아키텍처 관련된 설명은 로버트 C. 마틴이 지으신 클린 아키텍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책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끝까지 미뤄야 한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키텍처를 통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이룰 것인가를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유연하고 가역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은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전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운영 아키텍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기술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 부분이 클린 아키텍처와 또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아키텍처는 유연하고 유지관리하기 쉽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선배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키텍처는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키텍처를 딱딱하게 잡아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새로운 툴을 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연하고 유지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잘 해놓는 것이 또 앞으로 애자일하게 작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려면 도메인 서비스의 강한 결합과 느슨한 결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계속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아키텍처를 모놀리스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로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참 유행을 했지만
아주 마이크로하게 설계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도메인별로 잘 분리를 하고 어떤 것들을 결합하고 어떤 것들을 루즈하게 결합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또 아키텍처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술의 상태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상적인 느슨한 결합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듈화와 느슨한 결합을 허용하는 가역적인 기술 선택들을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전반적인 이 아키텍처에 관한 이 책의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수명주기 전체에서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팀에 이미 익숙한 기술과 워크플로우를 계속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출시 속도를 잘 보면서 고품질의 표준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기능과 데이터를 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은 선배들의 조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에서 가장 익숙한 기능을 사용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많은 트러블 슈팅이 이어졌던 그런 소스를 선택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는 거에 동의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축과 구매의 비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나와 있고 그 솔루션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의 경쟁 우위를 제공할 때에만 구축을 하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직접 구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데에도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도 서버리스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 이벤트에 서버리스를 붙였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는 서버리스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서버리스 옵션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파트 3부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명 주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기술들, 수집 변환 등등 이런 파이프라인을 단계적으로 쪼개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일부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든 걸 경험해보지 않으셨더라도 일부 기술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디테일하고 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 부정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사고는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해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처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유난히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선배가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선배가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런 시나리오들을 고려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할 수 있었던 장애의 많은 부분들을 막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도 이런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리고 또 설명하기로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명주기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AI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다들 AI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뽑고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를 생각을 먼저 하시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하고 학습할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화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동의가 많이 되는 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사화된 라이브러리들이 나오면서 계속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비즈니스 가치가 있고 그런 좀 더 비즈니스의 고유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에 이제 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내부용 분석과 데이터 과학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세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체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스트리밍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대부분이 배치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그 배치 타임을 계속해서 줄여가면 스트리밍이 되는데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갈수록 스트리밍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 사용자들은 항상 바로 실시간으로 그 정보가 내가 보는 화면에 표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스트리밍으로 가는 방향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기반의 ETL과 ELT 파이프라인이 줄을 이뤘었다면 이제 이 책에서는 STL, 스트림 변환 적재가 앞으로 주요 맥락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더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과 머신러닝 간의 피드백 루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외에 또 재밌는 전망은 스프레드시트가 많이 부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스프레드시트의 대화형 분석 기능과 클라우드 OLAP 시스템의 백엔드 성능을 결합한 새로운 종류의 도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드를 짜는 사람보다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주 사용되고 접근하기 쉬운 도구들을 통합을 해서 일종의 데이터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능인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전반적인 개념과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좋은 아키텍처와 그리고 수명주기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모범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워낙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